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내년에도 복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아파 세력과 좌충우돌하며 정신없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와 싸우면서 이들이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헤즈볼라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자고 헤즈볼라 측에 제안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들 지역에 수많은 땅굴을 파놓고 전투 준비를 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땅굴을 모두 부수고 헤즈볼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기 전까진 타협할 생각이 없으므로 전투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2024년 10월 2일 이란혁명 수비대는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2인자인 이스마엘 하니에를 살해하고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벙커버스터로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온주의 정권을 향해 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온주의는 과거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유대국의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상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주변의 아랍인들은 시오니즘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의 대부분을 막아냈으나 일부 미사일은 방호막을 뚫고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이란이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네타냐후는 10여일째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복잡한 속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타냐후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에 있는 핵시설물 의심 지역을 전부 폭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폭격한 장소에서 실제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 지상에 노출된다면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피폭과 함께 향후 50년간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분노한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런 도전을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이란 핵시설 공격을 허락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주의자인 네타냐후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네타냐후는 시비를 깊이 생각해보았지만 현실의 벽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만 인식했을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란의 석유시설을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시설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란에게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폭격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석유 가격이 급하게 치솟으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이 늦춰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유추해보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대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으며 지금까지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이란과 평화협상을 맺는다면 미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립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핵이 이런 식으로 더욱 견고해지면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종국에 가선 자신의 국가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미국은 이란 핵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이란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셈입니다.